서울시의 1인당 총생산 GRDP가 2021년 기준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중구가 4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은평구가 1,100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서울에 한파 경보가 발령되는 등 연일 한파가 몰아치면서 한랭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나 고령층은 한랭 질환에 노출되기가 쉬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예방법 살펴봤습니다. 서울 시민이 뽑은 올해 서울시의 최고 정책은 책 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 15분 재승차 제도와 순목닥터 9988이 2위와 3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시 출입 기자들은 서울 신규 도시 브랜드 개발을 최고의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의 1인당 총생산 GRDP가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역 내 총생산인 GRDP는 472조 4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인구인 950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GRDP는 4,9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6만 원 증가했습니다. 또 이를 기준 환율로 평가하면 1인당 GRDP는 43,404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중구가 4억 8,14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로구와 강남구 순으로 나타났고 은평구가 1,114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연일 한파가 몰아치면서 전국에서 한랭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거나 고령층인 경우에는 특히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 연결해서 한랭 질환과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최근 강원도에서 90대 노인이 한랭 질환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기저기서 질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한랭 질환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추위에 의해서 인체에는 직간접적 영향으로 건강 위험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우선 중심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저체온증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심하게 몸을 떠는 증상이 생기다가 더 체온이 떨어지면서 뇌 기능이 저하되는데요. 횡설수설하거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기도 하고 심장 부정맥으로 심정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살이 얼게 되는 동상이나 또 얼지 않더라도 피부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는 동창이 생길 수 있는데요. 피부부터 얼다가 더 깊은 조직까지 진행될 수 있고 또 조직 손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괴사될 수도 있겠습니다. 피부가 노출되는 귀, 코, 얼굴 등에 잘 생길 수 있고 손가락, 발가락과 같은 말초 부위에 잘 생깁니다. 또 영하의 온도에 노출이 아니어도 오랜 시간 찬물에 손발이 담궈지게 되면 역시 살이 짓무르고 손상되는 침수병, 침족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가 노출되는 부위를 최소화하시고 또 손발을 따뜻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시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꽉 끼거나 조이지 않는 옷이나 복장을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내가 한랭 질환에 노출이 된 것 같다 혹은 체온이 많이 떨어진 듯하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이 가능한지 또 어떤 조치가 바로 필요한지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저체온증 초기에는 추위를 느끼면서 몸을 떠는 증상으로 시작하는데요. 중심부 체온이 35도 이하이면 저체온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의사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영유아나 치매 어르신의 경우에는 자주 체온을 측정해 주셔서 36도 이상의 중심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저체온증의 초기 경증일 때는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젖은 옷은 마른 옷으로 갈아입혀서 추가 체온 손실을 예방해 주셔야겠는데요. 만일 의식 저하가 있고 횡설수설하시거나 운동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119를 통해서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피부 조직이 냉동 손상이 없는 가벼운 정도의 동창이 있다면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또 체온을 이용해서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혈액순환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 뜨거운 물 등에 의해서 오히려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심한 손상이 의심이 되면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추가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부위를 비비거나 또 발에 동상 부위가 있다면 동상 부위 발로 걷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부득이하게 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렇게 한랭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추위로부터 체온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옷차림이 중요한데요. 바람이 불거나 물에 젖게 되면 체온이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으니까 외투는 촘촘히 짜여져 있고 방풍 기능이 있는 옷이 좋겠고 또 눈이나 비에 젖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반대로 더운 환경에서 많은 땀이 나면 옷이 젖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겹으로 겹쳐 입으셔서 더운 곳에서는 옷을 벗었다 추운 곳에서 다시 입으시고 또 젖은 옷은 갈아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추위에 직접 피부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자나 목도리, 마스크, 장갑, 두껍고 긴 양말 등으로 머리와 귀, 목, 코, 손 등을 잘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젖은 옷이나 양말, 신발, 장갑 등이 젖지 않도록 마른 옷이나 또 마른 신발, 마른 장갑으로 갈아입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너무 심한 추위에는 아무래도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고 평상시에 충분한 수분 섭취와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하시고 또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시고 질병을 예방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추운 겨울철 평소보다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주거 환경이나 난방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한랭 질환 위험이 있고 주거 취약계층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시겠습니다. 한랭 질환 고위험군은 기저 질환 관리와 더불어서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에 더 주의가 필요하신데요. 스스로 관리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가족과 간병인 등 주위에서 더 잘 살펴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외풍이 세게 들어오거나 거주 환경이 춥지 않은지 또 젖은 부위는 없는지 체온은 괜찮은지 측정해 주시고요. 또 어린아이를 이렇게 껴안고 주무시다가 아이가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갑자기 추운 환경에 노출되거나 격한 활동을 하시게 되면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또 산밀의 환경에서는 호흡기 감염병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자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시겠습니다. 술은 저체온증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과음은 피해 주셔야겠고요. 그 밖에 길이나 바닥이 얼어 있는 경우에는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외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겠고 또 실내나 텐트, 여러 숙소지 등에서 난방을 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화재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니 별도의 배기관이 있는 난방 장치를 사용하시고 가스가 새지 않는지 점검하시고 화재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시민이 뽑은 올해 서울시의 최고 정책은 책 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2023년을 빛낸 서울시 10대 뉴스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 책 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이 6.52%인 23,871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6.02%를 얻은 지하철 15분 재승차 제도가 2위를, 손목닥터 9988이 5.05%로 3위를 차지했으며 모아주택, 모아타운과 희망 2배 청년통장이 각각 4위와 5위로 나타났습니다. 시민 온라인 투표와는 별개로 국내외 거주 외국인과 시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는 서울 신규 도시 브랜드 개발이 13.82%로 1위를 차지했고 약자 동행지수 개발과 서울형 2번 생활비 지원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초 전남 고흥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처음 발생한 뒤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산란계 농장 위주로 발생하면서 닭고기 가격과 달걀값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전남 고흥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올겨울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발견됐습니다. 이어 전북과 충남에서도 감염 사례가 속출하더니 20일 기준 확진 사례가 모두 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감염 농가 대부분이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장이라는 점. 닭고기와 달걀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은 혹시라도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까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요즘에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인종 제한도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발주량에 비해서 물량이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거의 한 50%, 60%밖에 출고가 안 되고 있고 적은 날은 아예 출고가 안 되고 있는 날도 있어요. 산란계 중심으로 AI가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달걀값 인상. 실제로 지난 2016년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산란계 36%가 매물 처분되면서 달걀 한 판에 10,000원이 넘는 가격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가격을 보더라도 달걀과 닭고기 가격은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8일 특란 30개 한 판당 소매 가격은 6,015원으로 최근 5년 12월 중순 평균 가격에 비해 4%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6개 1kg 기준 닭고기 소매 가격은 5,720원으로 10% 올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에 고병원성 AI까지 겹치면서 지갑 열기가 부담이 된다고 말합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가는 편인데 또 AI 때문에 또 이런 닭고기나 계란들이 올라가면 좀 더 서민들은 더 힘들죠. 현재까지 매물 처분된 가금류는 260만 마리. 이 가운데 산란계는 170만 마리가 넘습니다. 정부는 가금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신선란 67톤을 수입하고 낮은 관세를 부과해 닭고기 3만 톤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계란 가공품 할당 관세를 통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좀 공급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닭고기는 1월 중에 이제 유경 종란 수입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고 지난 2016년 달걀 파동을 불러온 고병원성 AI. 서민들은 가뜩이나 고물가 시대에 달걀과 닭고기 가격이 또다시 상승하는 건 아닐까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22일 문을 엽니다. 스케이트장은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됩니다. 이용료는 1,000원이고 헬멧과 무릎 보호대 등 안전용품은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은평구의회가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은평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하위직 청년 공무원은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은평구가 불광촌 산책로에 조명을 설치해서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은평구는 응암역에서 증산역까지 이어지는 불광촌 일대에 조명을 설치해 별빛거리를 조성한다고 밝혔는데요. 불광촌 별빛거리는 오는 22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내년 4월 초까지 운영됩니다. 서울 지역에 녹색 신호등 이외에 적색 신호등도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이 설치됐습니다. 서울시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시청 광장과 시의회 앞 광화문 월대 앞 등 5곳에 적색 잔여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을 시범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은 길을 건널 수 있는 녹색 신호등 잔여 시간뿐 아니라 적색 신호의 대기 잔여 시간을 알려주게 됩니다. 다만 보행자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 미리 출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적색 신호 종료 6초 이하가 되면 잔여 시간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의 시민 망조도 등을 조사해서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